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급증하는 미국 정부 부채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한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년 전 미국 국채는 GDP의 36% 수준이었지만 현재 부채는 GDP의 99%에 달하는 27조 5천억 달러라며 비정상적 수준의 부채가 글로벌 자본시장을 압박하고 더 큰 변동성을 촉발하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일부 중국은행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제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 군수품 생산에 대해 상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전폭이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0%포인트 역전된 데다 장기금리 역전폭까지 확대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누그러지고 있는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일부 반등하면서 미증시의 투심은 회복됐는데요. 실적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3월의 PCE 가격 지수는 올해 기준금리 경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된다면 6월의 인하로는 물론 폐기할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PCE가 금리 인상론의 방아쇠를 당길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한편 유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소식도 전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골드도 현재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등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양방향 수익 챙겨갈 수 있는 해외 선물 안에서 큰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유로존의 4월 제조 활동은 위축됐지만 서비스 부문이 회복함에 따라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5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4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49.9포인트로 예측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 경기의 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하회했고 서비스업은 50.9포인트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새벽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중동 불안, 첫 번째 중동 불안으로 야기된 이후에 환율 불안이 일어났죠. 환율 불안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불안은 즉 물가 불안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가 불안이 야기가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뭐 이런 부분들에 또 후퇴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현재 뉴스를 보시면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라고는 치지만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이스라엘, 미국, 뭐 이란, 뭐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인 문제도 얽히고 설킨 거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이 끝났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그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겁니다. 이때일수록 저 남한산성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까지 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 방송 열심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2분기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매크로적인 이슈를 살펴봐야 되는 뉴스들이 쏟아질 예정이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매일매일 챙겨보시면서 큰 수익들 매일 또 쌓아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하나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00포인트까지 밀려났었던 나스닥인데요. 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개장한 이후에는 더 몸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95% 올라가면서 17,5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are expected to keep growing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eeling more inflation risk,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이익이 둔화할 것이라는 신호가 없다며 미국 경제는 미리 완화된 금융 여건으로 계속 탄력을 받고 있고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에 상방 위험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이달 초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시사한 이후에 5개월 동안 가계 자산은 수조 달러나 창출됐다며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등 상승폭을 확대한 건 연준의 책임이 있고 인플레이션도 상방 압력이 더해졌다라면서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현재 차트는 미국 S&P 500 기업의 이익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실적 시즌을 맞은 만큼 미국 증시의 향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우려가 완화되면서 6만 7천 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강세 이벤트가 아니라며 향후 몇 달간 더 깊은 조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채굴자들이 수익이 줄어든 후에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재고를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향후 몇 달 동안 시장 약세가 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 세 차례의 반감기 이후에 약 50에서 100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더 큰 매수 포지션이 구축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도 내놨는데요. 한 가상자산 헤지펀드는 이번에도 지난 반감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더 큰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며 투기 심리가 개선되면 숏커버링과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감기는 신규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통상적으로는 강세 재료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번 반감기 이후의 흐름 마스터님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일단 첫 번째 뉴스 살펴본다면 기업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미국 시장의 위치를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잘 나와야 우리 시장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것이다. 나쁜 게 좋은 것이다. 네. 단정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이익이 추구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곧 인플레이션,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수익이 증대가 되면 일단 직원 월급들도 좀 올려줘야 되고 하다못해 성과급, 보너스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직원인 입장에서 내가 월급이 더 많고 주머니가 두둑해졌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외부에 나가서 소비를 좀 더
크게 하겠죠.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전에는 뭐 10,000원짜리 티를 산다면 20,000원짜리 좀 더 좋은 걸 살 것이고 네. 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비 확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다? 물가가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 연준에서도 물가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잡을 수가 없겠죠. 물가는 계속 도망가고 연준은 물가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물가가 내려져야 어찌 됐든 간에 금리 인하도 단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2% 초반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겠죠. 물론 대선이라는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떠한 립서비스 차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많이 시장을 좀 혼돈하게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금 질문한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수익 증대는 기업의 수익 증대는 임금 인상, 임금 인상으로 돼가지고 소비 확대는 결국은 물가 상승, 그러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후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풀어보고 왔습니다. 기업 이익의 증가가 된다면 임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비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마저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이 상황들을 짧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 끝까지 이런 이슈들 풀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 반감기는 강세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50일에서 100일 이후에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또 보여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수님, 지금은 이 비트코인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50일에서 100일 이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또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지, 그렇다면은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먼저 지난 과거의 반감기 시대를 보면 항상 전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감기가 이번 주 주말을 통과하면서 반감기가 이제 됐어요. 반감기가 됐는데 이 반감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게 지난 과거의 반감기 때 패턴이에요. 이번에도 그러한 패턴이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 비트코인에는 호재인데 조정 구간으로 많이 좀 떨어질까? 만약에 방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3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4개월, 6개월까지 조정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일단 어느 정도 슈퍼리치들, 그러니까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슈퍼리치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반감기가 온다라고 할 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때 그동안 많이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호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 물량을 대거 팝니다. 우리 개인들이 파는 거 뭐 한두 개, 뭐 0점 몇 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슈퍼리치 같은 경우는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팔아버리니까 그만큼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은 채굴업자들이 일단 당장 채굴해서 들어오는 어떠한 수익이 반으로 줄었죠. 뭐 엊그저께만 해도 10개씩 들어오던 게 이제 5개밖에 안 돌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회사 운영비, 고정비, 쉽게 얘기해서 뭐 임대료라든가 막대한 또 전기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야,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았을 때 채굴업자니까 얼마나 비트코인이 많이 갖고 있겠어요. 야, 어느 정도 1년치 우리가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대거 시장에 많이 내놓는 겁니다. 자금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빠지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끝나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가격 조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재상승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지난 과거의 반감기 시즌을 통과하면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소액이라도 또 박탈감 생기니까 소액이라도 올 여름 지나면서
뭐 매달 얼마씩 뭐 어느 가격에 얼마를 산다 이거보다는 뭐 여름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비트코인 뭐 여기다가 뭐 몰빵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뉴스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좀 짧게 챙겨보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 전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은 나스닥 어떤 전략 챙겨주실지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업의 어떠한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며칠간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세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승에는 제한적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야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 그건 해소가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기 뭐 그런 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다시 이란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후티 그다음에 헤즈몰라 어떤 방식으로든 중동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는 언제든지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흐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게 흘러가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간 어제 제가 우리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까지는 내려온다. 먼데이 갭이 발생이 됐다. 이 부분이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일 거고 상승은 17,700선 이 라인까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위로는 조금 부담감이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격 매수라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 리스크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17,700에서 뭐 얼마 먹겠다고 매도로 들어가는 것 또한 바람직한 거래는 아니죠. 항상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역추세 매매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자제를 하면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을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뭐 17,350선 이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이 라인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어제 찍었던 종고점 자리죠. 17,430 그러니까 17,430이라든가 17,350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끌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뭐 100틱이 됐던 150틱이 됐던 뭐 짧게 여러 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서 진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350이 만약에 하방으로 뚫린다. 그러면 일단 매도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매도세가 들어오지만 이 매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돼요. 매도로 들어갔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중보다 리스크, 그러니까 손실 날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예를 들어서 뭐 100틱 먹으려고 리스크 200틱을 내가 안고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죠.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게 낫죠. 왜?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350 아래는 매도세가 들어올 건데 이때 차라리 내려보내는 것은 그냥 내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17,350 위로 회복이 됐다. 이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17,477이라는 자리는 일단 현재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된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탄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706까지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장 초반 뭐 10시 30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11시 한 15분 정도 되면서 조정을 한번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430 정도 이 라인 정도면 메리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400이라든가 17,350 뭐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대응을 한다. 하지만 17,350 아래로 다시 음봉으로 내려온다. 그때부터는 매도세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또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이 컸던 미증시에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현재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략 짜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스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만 기다리기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단 보시는 것처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마스터님을 또 한 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매일매일 또 우리 마스터님을 함께 만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방송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무료로 또 받아보시면서 더 세밀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계속된 이 해외 선물 안에서의 손실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실력을 꾸준히 높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재충돌 위험이 약해지고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소식도 전해지면서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개장 이후에 소폭 올라와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7%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82.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US crude oil hovers near $83 after Iran say will escalate conflict with Isra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후에 이번 주 원유 선물은 오늘 오후까지 약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NBC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분쟁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원유와 브렌트유는 3%가량 하락했고요. 올해 각각 16% 그리고 13%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조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market sees Iran sanction having limiting impact on ex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유 시장은 이란 제재가 수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미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무역에 관련된 외국 항구, 선박, 정유소를 포함해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큰 혼란을 피하고 잠재적인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제의 권한을 활용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즉 법안은 이란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바이든은 석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글로벌 가격이 배럴당 8.40달러까지 부풀려지면서 연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서 바이든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불리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기사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첫 번째 뉴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 따르자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뭐 호르무즈 해협을 중단한다라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적으로 분쟁에 뛰어든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다시금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장군, 몽군 그러니까 뭐 그냥 잠번지만 그냥 서로 간에 하고 그냥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왜 압박을 받냐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붙게 되니까 좀 서방 국가에서 하지 말아라, 공격하지 말아라. 근데 또 체면 치레는 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금요일 날 저는 정말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뭐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뭐 본토에 미사일을 뭐 이스라엘이 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오일은 막 치솟았고 S&P 나스닥 해외 선물은 막 굉장히 급락을 했던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제 기억으로는 한 11시, 12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쉽게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출혈 없이 뭐 꼭 요즘에 그 유명한 말 있죠. 약속 대련. 너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속 대련이라도 마치 한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소모전은 끝난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가자지구 계속해서 연일 지상군까지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쟁은 실질적인 유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들이 해협을 봉쇄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빨리 소강 상태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일이 계속해서는 약세 내지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좀 힘이 약하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언제든지 뭐 완전히 완화가 된 것이지 해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촉발되고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뉴스라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뉴스는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고 뉴스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좀 오늘도 나오게 되면서 유가에도 하락 압력을 좀 가했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석유의 급등이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제재가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기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터님도 바이든이 이쪽을 조금 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저는 항상 정답 같은 정답을 안 내놓죠. 네.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로 먹고 사는 게 95% 이상이에요. 그 나라가.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란도 물론 산유국인데 이란은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게 27%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석유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뭐 식품이라든가 식물 이런 농산물 이런 것도 많이 수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동의 어떠한 지금 이란의 석유 27%의 그 석유를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눈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조금이라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다 팔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석유 제재했지만 석유 가격 처음에는 굉장히 요동을 쳤죠. 하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에 발발을 했어요. 2022년에 발발해서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횟수로 만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 나라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콧방귀라도 낍니까? 근다해서 지금 러시아 석유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는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유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미 하원에서 이란 경제 제재를 취한 건 나중에 미 하원에서 이미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걸 승낙을 안 할 것이다. 이건 약간의 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란 경제를 제재한다 하더라도 유가에는 크나큰 영향력은 없다. 물론 이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에는 큰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해석도 받아봤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유가에 이런 소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바로 편말 통해서 단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0.2%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밑으로
고꾸라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조금 전에 지금 1시간 캔들인데요. 1시간짜리가 양봉으로 그냥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82.13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항선은 83.29입니다. 그래서 83.29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83.29 이런 자리는 매도 자리로 보고 대응을 해도 됩니다. 82.13 이 자리 지금 현재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82.13은 차라리 12시까지 오일은 기다렸다가 현재도 지금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다 매도인데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라고 보면 82.13 12시에 만약에 양봉으로 만든 이후에 다시 아래로 음봉을 만드는 캔들이 나왔다. 이때는 다시 하방으로 빠질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양봉으로 만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차라리 83.29 이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오늘 오일 같은 경우는 맞는 전략이다. 만약에 83.29에 매도로 들어갔는데 83.29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죠. 본절에 손절하시고 그 다음 저항선은 84.11이에요. 그래서 84.11 그리고 83.29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오일은 대응을 하신다. 그래서 오일은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데요.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또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보시게 되면 87.67을 맞고 그리고 이날이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쭉 빠졌던 그런 날이었고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미사일을 쐈다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일봉상에 82.48 위로 안착이 되어야 돼요. 82.48 위로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는 82.48 위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일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이 4월 13일 날 87.67을 찍었죠. 내려왔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이에요. 근데 반대로 80달러 아래가 훼손이 되면 반대로 이제 77달러까지 하방으로 밀립니다. 뭡니까? 전형적인 하락 깃발령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이러한 패턴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때는 뭐 거의 2주 동안 박스권으로 있었죠. 박스권으로 있고 상승 그리고 다시 조정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떻다? 지금 현재 내려와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나오는데 이 저점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 폭만큼 내려왔던 폭만큼 다시 내려간다. 그럼 이 자리가 77달러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때 지루하게 지지를 받고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77달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건 일단 80달러가 하방 이탈이 돼야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방금 제가 예상했던 것 말고 다시 오일이 올라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다? 82.48 위로 일봉상 이 캔들처럼요. 82.48 위로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줘야 됩니다. 끝나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주고 그나마 다시 제2차 상승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82.48 여러분들 외우기 좋게 82.50 위로 양봉으로 올라서야 그나마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도 쪽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시는 게 오일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세세한 전략들을 담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에서만 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자막 보시면요. 우리 공개 방송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마스터님은 어떤 전략으로 해외 선물 안에서 수익을 또 양방향으로 크게 내고 계신지 바로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이 또 공부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지금 어제는 3%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하락폭 깊게 떨어지면서 2,304달러까지 밀려났지만 6시 이후부터 회복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2,330달러에서 2,445달러까지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힘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0.40% 밀려나면서 2,33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와 관련해서 뉴스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 중동 위기 고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투자자들이 주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전거를 2% 이상 하락하면서 1년여 만에 장중 최대 낙폭을 또 기록을 했는데요. 금은 최근 몇 달 동안 다양한 상승 압력의 매수 흐름을 받아왔지만 KCM 트레이드의 수석 시장 분석가 팀 워터는 지금은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승 촉매가 약간 말라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리나 기대감 연장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금값이 단기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금은 4월 12일에 사상 최고치였던 2,431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2,400달러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골드가 다시 좀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PC 가격 지수가 또 나오게 되잖아요. 네. 예상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던데 금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액에는 굉장히 어떤 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S&P, 나스닥에도 영향력을 주겠지만 골드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뉴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골드는 완전히 안전자산의 지금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안전자산 말고의 흐름을 보이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확연한 안전자산의 흐름을 보이는데 안전자산의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펌핑이 좀 있었죠. 과도하게 골드가 상승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를 좀 수익을 냈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중동 리스크도 완화될 것 같고 골드가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일단 빼고 볼까 하는 이러한 심리가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실현을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 완화가 주 원인이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골드는 그야말로 급등했던 것처럼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미국의 GDP 발표가 아마 영향력을 굉장히 줄 겁니다. 이번 미국의 GDP는 말 그대로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냐 이렇게 하드 랜딩이냐 이걸 가늠지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 그건 뭐냐 앞으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걸로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금리 인하는 과연 연내에 하기는 할 것이냐 이러한 또 뉴스들도 본물처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뉴스 처음에 나스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소비 지출이 좋다. 이건 뭐다? 물가 상승에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겁니다. 개인들이 소비 지출을 안 했을 때 물가가 안정세고 물가가 내려가는 건데 개인 소비들이 지출을 펑펑 한다. 그건 뭐예요?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 일명 PCE라고 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가 앞으로 골드에 어떠한 큰 또 향방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차익 실현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후반에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골드의 방향성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후반의 경제 지표 두 눈 똑바로 이렇게 꼭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골드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5일에 이어서 골드도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이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골드는 조금 더 하락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드 일봉 차트를 우리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2333.6달러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에 있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파동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2333달러인데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꼬리로 감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일봉상 종가가 2333.6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골드는 이제 2210달러까지 이 라인까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그렇다면 60분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오늘의 시가죠. 2342.3 이 위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건 2433달러 4월 19일 날 고점에서 오늘 찍었던 최저점에 지금 피보나치 여러분들이 수요일로 봤었을 때 지금 걸리고 있는 선이 38.2선입니다. 38.2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61.8%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383.3 그리고 2368 이 두 라인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2353 이 자리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갔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음봉으로 살짝 보인다. 그러면 이때 조정 줄 때 매도로 들어가서 2330달러까지 이 라인까지 내지는 아까 조정 줬던 2322달러 이 라인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러니까 2353달러는 올라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고요. 2368달러는 터치만 해도 매도로 들어가서 2353달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2383달러 이 자리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어찌 됐든 간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현재의 그림은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2분인데요. 11시 32분이니까 12시에 만약에 2334 이 아래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로 진입을 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 많은 거예요. 근데 관망을 하는데 매도를 위한 관망이지 매수를 공략하기 위한 관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까? 어떠한 시그널이 나올 때 매도로 진입을 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시 기준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장군 몽군으로 양봉이 나와버렸죠. 양봉이 나와서 2334.3달러 위로 올라섰죠. 물론 오늘의 시가 위로는 안착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음봉으로 12시 캔들이 다시 하방으로 떨어져 준다. 그러면 그때 조정 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골드는 가져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봉상에 그 라인이 종가가 오늘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내일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은 뭐 어차피 GDP가 있으니까요. 내일까지도 골드는 계속해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매도 전략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별 자리가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메모해 주셨다가 오늘도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챙길 수 있는 수익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마스터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적중을 하는데요. 같이 공부하면 알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해선을 또 시작을 하고 싶지만 나는 초보라서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 이런 분들도 저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일명 해외 선물 우뚝서기. 시주세 아니고 아니 우뚝서기를 위해서 네. 우리 해린이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초보자들도 거래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꼼꼼하게 잘 알려드리고 있어요. 한번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시황을 시간별로 항생이면 항생, S&P, 나스닥, 오일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항생입니다. 항생인데 오늘 아침 거예요. 오늘 아침 건데 제가 이제 항생은 보통 10시 15분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0시 15분에 시작을 하는데 차트가 우측이 이게 실제 움직였던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 타임 때 제가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6,627 그러니까 16,627 여기 내려오면 그냥 매수로 들어가세요. 목표가는 16,769 그리고 오늘 매도는 16,485가 깨져야만이 매도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어느 선이 들어가고 어느 선이 나올 자리인지를 설명을 해서 캡처를 해서 제가 꼼꼼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알려드린 대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16627 이 자리가 이 자리인 거죠. 여기를 맞고 목표가가 어디? 16769 정확하게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진다. 거의 뭐 서울역 앞에서 돗자리를 깔아도 될 그 정도의 신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뭐 항생 전에는 항생 그다음에 오후 한 6시나 오후 5시 정도에 나스닥하고 오일 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또 여러분들이 시황 전략을 아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공개방송 또 참여를 하셔야겠죠. 내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수요일은 남한산성 공개방송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평상시에 또 궁금했던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은 없으니까 공개방송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까지 공개방송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방송 할 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제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 되도록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테니까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해선시대에 화요일마다 출연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쉽고 매일매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생 시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공개 방송 안에서 항생 시황도 또 미리미리 또 체크를 해주시면서 내가 국내 시장
시장만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누구보다도 쉽고 그리고 빠르게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시황 정보뿐만 아니라 또 이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해선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수익을 양방향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전략들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파워 노트도 작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30페이지 넘는 분량의 이 해외 선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무료로 받으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전략들 챙겨보고 이슈 풀어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기업 실적 기대감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과매도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 중이기 때문에 17,430포인트에서 17,350포인트까지 눌림 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17,700라인 도달이 가능하고 17,350포인트를 이탈할 때는 추격 매도 금지하는 전략 담아봤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83.29달러에서 매도, 80달러 이탈 시 77.05달러까지도 도달이 가능하고 매수는 82.48달러가 지지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83.29달러 돌파 시 손절 후 대기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중동발 리스크 완화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발표 후에 금 가격의 방향성이 선명해질 것이다라고 챙겨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 종가 2,333.6달러 이탈 시 2,210달러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